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젊어지기 위해 아들의 피에서 혈장을 수혈받는 백만장자의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다소 역겨운 발상이긴 한데 실제로 젊은 피에는 무언가 다른 성분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관심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의학적 근거들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흡혈귀, 뱀파이어 전설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1897년에 브램 스토커가 드라큘라 소설을 발표한 이후 영화와 TV 소재로 드라큘라를 소재로 한 작품이 56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로 호러물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드라큘라라는 인물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15세기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인 루마니아 왈라키아 왕국의 블라드 제페시 왕이라고 합니다. 왈라키아 왕국을 침탈한 오스만 투르크에 맞서 용맹하게 싸웠지만 전쟁 포로들을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브램 스토커가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포의 흡혈귀로 변신시켰죠. 덕분에 루마니아는 드라큘라의 나라로 각인되어 현재에도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엔 16세기 후반 실존했던 연쇄살인마인 헝가리의 바토리 에르제베트가 더 흡혈귀 모델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바토리 에르제베트는 헝가리 왕국 출신의 귀족으로 자신의 젊음과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소녀들 수백 명을 납치해 살해한 뒤 그 피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피의 백작 부인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였죠. 어쨌거나 드라큘라는 당시 유럽에서 전승되던 다양한 금기들을 집대성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브램 스토커 소설 이후로 다양한 버전이 나오면서 금기 혹은 드라큘라의 능력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뱀파이어는 피를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섹시한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트와일라이트에서는 뱀파이어도 일반인처럼 식사를 합니다. 다만 피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설정되었죠. 그렇다면 피의 성분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피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들과 물과 같은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대략 5리터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고 이는 몸무게의 7 내지 8%의 무게를 담당합니다. 혈액의 영양 성분은 약간의 단백질, 포도당,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피의 칼로리는요? 적십자사와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보고에 따르면 1파인트, 대략 570ml의 피를 우리 몸에서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600에서 650kcal의 열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역으로 계산해서 하루 성인의 필요 열량이 2500kcal니까 대략 매일 2.5리터 이상의 피를 마시면 가능할 것도 같네요. 그런데 한 사람에서 2.5리터 이상의 피를 뽑아낸다면 쇼크가 일어나고 심장 박동이 멎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흡혈귀가 피를 빨아먹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 말이 됩니다. 하지만 뱀파이어를 포함하여 우리는 피만 마시고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피는 필수 지방산과 탄수화물이 부족하고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남미에 사는 흡혈박쥐는 피를 마시고 사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는 영양 성분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몸무게의 3분의 1 이상을 매일 마셔야만 합니다. 피의 대부분이 혈장인 액체라고 했죠? 오줌도 엄청 많이 쌉니다. 혹시 뱀파이어가 좋아하지 않은 피가 있을까요?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서 11번 염색체의 헤모글로빈 베타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전병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흑인의 일부, 그리고 일부 미국 흑인에서 존재하는 질환입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심각한 빈혈 증상과 모세혈관의 괴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산소가 풍부하지 않은 피니까 뱀파이어 입장에서는 맛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서는 이러한 유전병을 가진 경우 말라리아 원충이 낫 모양의 적혈구에 기생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결국 말라리아 감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또는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혈액형을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1901년 오스트리아의 카를 란트슈타이너 박사가 발견한 혈액형 구별법입니다. 적혈구 간의 항원 항체 반응에 따라 A형, B형, AB형, O형으로 나뉘었으며
덕분에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수많은 부상자들이 적절한 수혈을 통해 생명을 거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장기 이식 수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대의학에서는 더 이상 혈액형의 장기 이식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혈액의 거부 반응은 적혈구의 항원을 혈장의 항체가 인식하여 공격하는 것이므로 혈장 분리, 즉 플라즈마 페레시스를 통해서 혈장의 특정 항체를 필터로 걸러내서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장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유행했고 현재는 MBTI에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는 혈액형별로 성격과 운세, 건강까지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A형이니까 좀 소심하고 고독을 즐겨야 할까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단순히 재미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의 MBTI는 INTJ입니다. 독일의 내과 의사 둥게른과 폴란드의 생물학자 힐슈펠트는 혈액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피해 형질에 따라 인간의 기질이 결정된다는 연구를 발표하는데, 이는 주로 백인종의 많은 A형이 상대적으로 B형이 많은 유색 인종에 비해 우수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차 대전의 동맹국이었던 일본 역시 혈액형을 가지고 일본인이 대만인, 조선인보다 인종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침략을 정당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칵테일 중 하나인 블러디 메리를 아시는지요? 숙취 해소용으로도 마시는 이 칵테일은 보드카를 베이스로 토마토 주스와 핫소스, 후추, 소금 등을 섞어서 만들어줍니다. 칵테일을 보시면 아시듯이 붉은색으로 피를 떠올리게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블러디 메리는 누구일까요? 16세기 잉글랜드 최초의 여왕인 메리 1세로 헨리 8세와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나 이후 천일의 앤으로 불리는 앤 볼린이 낳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이복 언니이기도 합니다. 메리 1세는 선친인 헨리 8세가 남긴 종교 관련 법률을 모두 무효화시키면서 카톨릭으로의 복귀를 꾀했고, 그 과정에서 성공회와 청교도를 심하게 탄압하고 화형에 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서양에서는 한밤중의 거울 앞에서 블러디 메리를 3번 외치면 블러디 메리가 나타나 부른 사람을 죽인다는 괴담도 있을 정도이니 좀 오싹하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너무 심한 악녀로 평가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같은 혈연끼리의 유대감을 지적한 말인데요. 제2차 아편전쟁에서 영국군이 청나라의 다구포대에서 전멸의 위기에 처하자 미국인 함장 조시아 테트널이 당시 미국의 중립정책을 어기고 부상자를 구출한 다음 미국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즉, 백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다음의 말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피로 맺은 약속은 자궁의 양수보다 진하다란 말인데, 전쟁터에서 함께 피를 흘린 전우가 같은 배에서 난 형제보다 훨씬 더 끈끈한 관계라는 의미로 쓰인 문구인데, 언제부턴가 반대의 의미로 잘못 와전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피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을 의사의 관점에서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뱀파이어 입장에선 누구의 피를 더 좋아할까요? 당뇨병 환자와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좀 더 영양분이 많은 피를 가지고 있어서 뱀파이어의 표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